뭐야, 도요타 신뢰 문제가 또 터졌어. 어제? 이건 좀 기시다 총리가 대한민국하고 관계 좋아졌다고 하더니 이 양반이 바로 올라가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했다고?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희입니다. 현대기아 지난해 판매 대수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3위. 이제 굳히게 들어간 거죠. 와, 역시 훌륭하다. 그러면 1등은 어디야? 1등 독삼사입니까? 아니죠. 1등 도요타입니다. 당연히 도요타가 1등. 도요타라고 하면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회사가 절대 아니죠. 세계에서 1등이라니까. 모두가 도요타를 배우자. 어떻게 하면 도요타 같이 훌륭한 회사가 될 수 있나, 이러면서 지금 주가도 한번 보세요. 주가 막 이렇게 치솟고 있잖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도요타가 최고다, 도요타 배워라, 뭐 이런 얘기 한참 하던데, 그런데 그 도요타가 이번에 엄청난 부정으로 인해서 연일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 다들 아시죠? 충돌 테스트를 속였다. 근데 그건 뭐 그렇다 치는데 그 이후에도 에어백 관련해서 속인 게 있다. 그리고 이건 그저께 망 터져 나온 얘기인데 디젤 엔진의 데이터를 조작했다. 야, 이거 뭐 도요타 디젤 게이트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사건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이번에는 아키오 도요타 회장이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1년 안에 도요타 회장이 2번이나 공식 사과를 했어요. 물론 지난번 다이하츠 문제 때는 회장이 직접 사과를 하지 않고 요번에 사과를 하면서 지난번 다이하츠 등 문제를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뭐 사과를 이렇게 묶어갖고 등등등 이렇게 사과해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죠. 일본 내에선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뢰의 도요타가 무너진다, 조작의 도요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보도되는 언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나 싶은데, 아니 요즘 좀 이상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하면 뭐 큰일 납니까? 요즘 일본 국회에서 한번 보세요. 기시다 총리가 우리 대한민국하고 이제 친해졌으문이다 뭐 이러더니 갑자기 자민당 의원이 올라와서 독도는 우리 땅이문이다 뭐 이딴 식으로 하고 앉아있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이거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아니 독도는 우리 땅이잖아, 이걸 왜 얘기를 못해? 요즘 우리 언론들 일본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긍정적인지, 전기차에 대해서 뭐 일본이 뭐 했어요? 뭐 도요타가 뭐 했어?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개발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래 전기차 개발 안 할 수도 있지. 그럼 엔진이라도 개발해야지. 엔진도 개발 안 했는데 하이브리드라도 개발해야지. 하이브리드도 몇십 년째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근데 그걸 가리켜서 전기차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해안, 와 대단하시다, 역시 도요타,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대체? 나 너무 흥분했지. 오늘은 도요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거 함께 살펴보시죠. 며칠 전에 일본 도요타가 2023년 판매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무려 1123만 3039대. 와,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팔았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 많이 파는 회사가 무려 7.2%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파는 회사, 정말 세계 1등으로 많이 파는 회사가 그 중에서도 사상 최고 판매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이거 대박입니다. 예전에는 폭스바겐에 밀려서 2위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도요타가 이제는 폭스바겐하고 200만 대 차이 납니다. 거의 20% 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가 3위인데 현대차하고는 거의 40%. 와, 이 정도 차이면 압도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럼 도요타는 왜 그렇게 많이 팔았나? 뭐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당연히 신뢰의 도요타니까, 그런 이미지를 잘 쌓았기 때문이죠. 아니 뭐 대단한 거 없잖아요. 디자인이 뭐 굉장히 멋지다거나 뭐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거나 이게 아니라 고장이 안 난다, 믿을 수 있다, 이게 도요타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힘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나? 지금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대로 보도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 4월 문제 뭐였냐? 동남아에 도요타 이름으로 수출했던 다이하츠 차들 충돌 테스트를 조작한 겁니다. 측면 충돌을 테스트하는데 당연히 차가 이렇게 달려오고 당연히 여기 부딪히면 사이드 에어백이 전개될 겁니다. 에어백이 팍 전개되면서 안쪽에 있는 도어 패널이 튀어나와 버린 거야. 도어 패널이 오히려 튀어나와서 이 승객을 찔러버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 이 도어 패널 안쪽에다 노치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걸 갖고 보완했다는 거예요. 뭐 물론 그런 건 좋은 방법이에요. 노치가 뭐냐고. 노치라는 건 뭐냐면 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콜릿 같은 거, 가나 초콜릿 같은 거 보면 여기 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딱 부러뜨리면 그 부분이 딱 부러지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 이 인레이라고 하는데 이 인레이라고 하는 이런 패널의 안쪽에다 금을 만들어 넣는 겁니다.
겁니다. 그럼 사고가 딱 나면 그 부분이 똑 부러져서 기다랗게 돼서 사람을 찌르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똑 부러질 수 있는 그런 노치를 만들어 놨다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팔린 차들 88,000대에 대해서 보니까 실제 차에는 그 노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찌르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테스트하는 차에다가 일본의 그 특유의 장인 정신으로 노치를 하나하나 손으로 깎아 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다 장착하고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지금 판매됐던 88,000대의 차종을 다 리콜하게 됐죠.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엔캡 테스트하는 기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차를 받아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회사들이 실제로 현금을 들고 일반인으로 위장해서 미스터리 쇼핑, 그러니까 일반인인 척 속여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 차를 모아서 그걸로 충돌 테스트를 합니다. 대부분이 세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안 엔캡은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제조사한테 차 내놔라 해서 그걸 받아서 테스트하는데 토요타가 그걸 악용해서 자기가 완전히 커스텀된 차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토요타 회장 아키오 도요다는 이거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소비자 신뢰를 위반한 일이다 이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아, 역시 제대로 사과하네요. 일본 토요타니 그러니까 뭔가 달라도 다르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토요타와 일본 정부는 제3자 조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이게 신뢰를 저버린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아니잖아요. 별을 1개 받았다 2개 받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왜곡해서 테스트를 했다는 거니까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이건 정말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망가뜨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 내부에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게 분명하다 해서 제3자 조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나 정부가 아닌 제3자들이 모여서 이걸 조사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다이하츠의 내부의 충돌 테스트들을 조사해 보니까 에어백 조작이 만만치 않더라. 에어백 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니, 회장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게 하신다면서요. 근데 이번에는 더 심각한 게 동남아의 문제도 아니고 일본 본토 얘기입니다. 이번엔 너무 황당한 얘기인데 어떤 얘기였냐면 충돌 테스트를 하면 일반적으로 벽의 충돌 지점에서 충돌하면서 에어백이 터지는 거잖아. 근데 가만 보니까 충돌 지점에서 충돌하기 전에 에어백이 터지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지? 대단한 기술이 있는 거야? 아니, 충돌을 미리 예측하고서 에어백이 터지나? 야, 토요타 대단한 기술인가? 라고서 자세히 봤더니 그게 아니고 충돌하는 시간에 맞춰서 타이머가 작동되도록 해서 에어백이 그 충돌 직전에 탁 전개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야, 토요타 대단하네. 일단 타이머 기술은 정말 정확하네요. 역시 이 장인 정신이 곳곳에서 발휘되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요, 에어백 충돌 검사 부정으로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내용은 충격 센서 개발이 늦어져서 그래서 일단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걸 타이머를 작동시켜서 전개되도록 했다 요 얘긴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냥 그대로 믿기에는 조금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에어백 센서라는 건 공용으로 쓰는 거거든. 그래서 공용으로 쓰는 건데 센서가 개발되지 않아서 이걸 적용 못했다 이렇게 보기는 그냥 고지고대로 듣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경차라는 게 기본적으로 작잖아요. 그래서 기존까지 있었던 센서를 가지고서 적용하기에는 승객 더미가 운전대에 들이받기 전에 아니면 측면에서 충돌될 때 이 충격을 받기 전에 에어백을 전개시키는 것에 계속 실패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실패하니까 야, 안되겠다, 요거 조금 더 미리 터지게 하자 라고 하고서 타이머를 적용해서 약간 미리 전개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맞고 나서 전개되기 전에 핸들 들이받으면 실패니까. 그래서 일단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작업들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요, 여러가지 문제가 더 발견됐는데 충돌 시험에는 사용하지 않던 장치들, 뭐 아까 노치 같은 걸 이용해서 한다거나 이런 장치들을 여럿 적용했다는 거예요. 실제 판매되는 제품에는 달려있지 않은 보강제 같은 것들을 곳곳에 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충돌 검사를 할 때 더 열악한 경우에 조수석 쪽 시험 결과를 가지고서 그대로 방향만 바꿔서 그래서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 이게 언제부터 있었나 살펴보니까 1989년부터 무려 35년 동안, 야, 충돌 시험 당연히 왜곡했고요. 배기
배기가스 시험 왜곡했고요. 연비 효율 시험 이것도 왜곡했다고 합니다. 총 174건의 조작을 했다. 174건. 토요타 22개 차종, 스바루 9개 차종, 마쓰다 2개 차종, 이런 식으로 64개 차종인데요. 64개 차종에 174건이니까 한 대당 적어도 2건에서 3건 정도는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차를 내놓을 때 항상 왜곡해서 항상 조작해서 결과를 내놨다는 거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이 테스트는 앞서서 동남아에 있었던 테스트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동남아에 있었던 아세안 테스트는 엔캡이라고 해서 3자가 이렇게 충돌 테스트를 해보고 그 결과를 내놓는 거고요. 요번에 에어백과 등등등의 문제가 생겼던 요 사건은 토요타가 내부에서 자체 검사를 했고 그걸 이러이러하게 문제없이 적법하게 잘 만들어졌어 이렇게 제출하는 건데, 이 정부에 제출하는 이 자료를 속였다는 거예요. 에어백이 제대로 전개도 안 되는데 전개됐다고 속이고, 충돌 테스트 안 했는데 충돌 테스트 했다고 속이고, 그걸 사진 찍어서 정부에 냈다는 겁니다. 회사 차원에서 대놓고 사문서 위조를 하고, 회사 차원에서 대놓고 시험 결과 문서 위조 이런 것들을 그냥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토요타를 배워야 된다, 역시 대단한 토요타다, 기술의 토요타, 와 이렇게 칭송할 때도 여전히 위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무려 35년 동안. 일본이 당연히 발칵 뒤집혔겠죠. 일본 국토교통성 1월 16일 다이하츠 공업의 품질 부정 문제로 인해서 다이하츠 그란맥스, 토요타 타운에이스, 마쓰다 봉고 이렇게 3개 차종의 형식 지정을 취소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아니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차들 못 팔게 하겠다는 거죠. 그 자료를 속여서 줬으니까 인증 취소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했었다고 했잖아요. 일본 국토교통성은 3일 만에 이 차들이 다시 자료를 제출해서 그 자료들이 다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판매 재개를 허용을 해줍니다. 야, 정말 대단한 일본이다. 우리나라가 기업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은 진짜 솜방망이 처벌조차 안 하네요. 건드리려다 마라. 기업은 그냥 대충 하고, 정부는 처벌하지 않고, 언론은 약간 깔짝깔짝하다 말고, 국민들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야, 여러 가지로 반면교사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일본처럼 되면 안 된다. 이거는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네요. 자, 어쨌든 자동차라는 건 어떤 물건인가? 기본적으로 신뢰의 물건입니다. 모든 제품이 기본적으로 똑같은 품질 수준을 갖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가끔가다 품질 수준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럴 수 있어요. 에러 있을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대를 빼서 충돌 테스트하면 내 차도 저거랑 똑같겠지 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차 한두 대를 빼서 그걸 다르게 만든다? 충돌 테스트 자체를 속인다? 이건 근본적으로 이 테스트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 이 산업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시도죠.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 회사가 제출하는 연비 테스트, 그거 어떻게 믿어? 몇 마력인지 기록, 그거 어떻게 믿어? 제로백 몇인지, 하다못해 트렁크 크기가 몇 리터인지 이런 거 다 못 믿게 되잖아요. 그걸 운전자가 다 일일이 테스트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 자동차라는 물건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는 이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일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토요타가 진짜 엄청난 잘못을 했구나, 정말 충격적이구나 라고 생각되죠. 근데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1월 29일 그저께 일인데요. 이번엔 다이하츠가 아니라 본진, 토요타, 렉서스 엔진 출력 조작 사건이 터진 거네요. 이번에도 인증받을 때 문제입니다. 더 강력한 출력을 내는 것으로 속였다고 해요. ECU를 실제로 사용되는 ECU가 아니라 가짜 ECU를 넣어서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테스트할 때는 높은 출력의 ECU를 넣고 고객한테 줄 때는 더 낮은 출력의 ECU로 바꿔서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엔진 깨지거나 이러면 AS 해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인증 테스트하는 차가 아예 내구성은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출력을 뽑아내도록 이렇게 극단적인 ECU를 넣어서, 그래서 그 결과치를 수치 조작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어쨌든 지금 밝혀진 건 출력 조작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배출가스 조작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지 아니면 이게 실제로는 배출가스에 차이가 있을 것인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출력이 다른데 배출가스도 뭔가 다르겠지. 그것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예요. 자, 그래서 지금 조작된 엔진을 보면요, 디젤 엔진 3가지입니다 2.4L 4기통, 2.8L 4기통, 3.3L V6 디젤 엔진까지 이렇게 3가지 엔진인데요. 2.8L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원래 175마력인데 갑자기 2020년에 200마력이 넘는 걸로 인증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어떻게 25마력을 올렸어? 이 엔진들이 어디 들어가나 가만 살펴보니까 토요타 랜드크루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라도, 하이럭스에도 들어가요. 하이에스, 포튜너, 심지어 렉서스 LX500D에도 들어가요. 렉서스 LX 이거 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이거 북한 김정은이
사람들이 타는 차인데. 아무튼 지금 출력 관련 조작된 엔진은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차냐, 2020년부터 시작해서 84,000대 정도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본 내수뿐이 아니라 유럽, 중국,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이런 곳에도 나갔던 차니까 진짜 일본 어떡하냐. 일단은 이 차들 생산 주문 모두 멈췄다고는 합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직접 현장 조사까지 했다고 하고요. 일본의 관방장관이 일본의 자동차 산업 신뢰를 훼손하고 자동차 인증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이번에 또다시 부정이 확인된 것은 유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일본 내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을 했잖아. 말만 해서 되는 일인가. 일본 내 반응은 어떤가 한번 보죠. 이 기사에 대해서 일본 기사 댓글을 보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쩐지 차를 탔을 때 왠지 마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다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쓰비시 자동차가 연비 조작 사건으로 해서 언론이 철저하게 후드려 패서 실적 부진이 벌어지고 그래서 도산 직전까지 몰고 갔는데 그것에 비하면 언론 논조가 굉장히 느슨하다. 이게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걸 이대로 끝내버리면 더 나빠지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게요. 일본 언론이 좀 이상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대로 짚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죠? 기사들이 굉장히 온순합니다. 미쓰비시 같은 데는 막 사정없이 때리고 토요타는 일본의 1등 기업이니까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건가요? 감히 못 때려? 여러 가지 숫자의 부정이 있지만 카탈로그에 나오는 연비도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네요.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인증으로 부정을 했으니까 판매하지 말아야 될 제품을 판매한 거고, 그러면 당연히 반품, 환불 이거 가능하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하네요. 토요타는 절대로 부정한 일을 하지 않는다. 토요타를 신뢰해서 산 건데 토요타가 정말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 라고 할 거면 반품, 환불 정도는 할 수 있는 각오는 해줘야지. 그래야 재발 방지가 되는 거지. 단순하게 말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지난번에 사과한 거 또 요번에 또 말만 좀 바꿔갖고 또 사과하고 또 변명하고 또 도망치기만 하면 이게 되느냐,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토요타뿐이 아니고 일본의 자동차는 종류가 비정상적으로 많다. 모델 체인지도 비정상적으로 많다. 인증을 담당하는 부서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되지도 않는 무리한 일들을 막 속여서 대충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일본 사회에 퍼져 있는데, 쇼와 시대에 대량 생산하던 그런 체제가 지금 통할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쇼와 시대는 아시죠? 1989년까지가 쇼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1900년 후반 2000년 초반부터는 바뀌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고전 세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품 만들 때 대량 생산으로 막 쏟아내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거 똑같이 만드는 수법이 지금 통용할 수 있을까? 요걸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댓글을 이렇게 잘 쓴다고? 자, 일본인들의 분노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엄청난 조작을 벌인 것인가? 일본 언론 중에 일부 깨어있는 언론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3조사위원회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요, 우선 수익 우선, 단기 개발 이런 성과에 집착한 게 근본적인 문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이하츠는 2011년에 경차 미라이스라는 차를 내놓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차예요. 이게 20년 전 일이죠. 이 차가 도요타의 관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보통 일반적인 신차 개발할 때 최소 3-4년이 걸려요. 근데 이 미라이스는 1년 6개월 만에 개발돼서 짠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가 빨리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1년 6개월 이런 숫자는 없어요. 이렇게 개발되는 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미라이스는 그렇게 빨리 개발하고도 연비가 리터당 30km. 야, 이게 말이 되냐? 가격은 다른 경차에 비해서 무려 800만원 저렴한 수준에 내놨다고 합니다. 경차인데 다른 경차보다 800만원 저렴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 말이 안 되죠. 당시 미라이스 판매량 목표가 한 달에 10,000대를 팔자. 사실 10,000대를 어떻게 팔아? 그랜저가 지금 한 달에 10,000대 팔리는데 10,000대 팔면 엄청난 거죠. 그런데 미라이스 출시하고 보니까 한 달에 40,000대를 팔았대. 한 달에 어떻게 40,000대를 팝니까? 그게 2011년 일인데 2011년에 다이하츠가 최고 영업이익을 내는데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저비용에 고효율에 정말 끝판왕급의 자동차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다이하츠 안에서는 앞으로 개발하는 모든 차를 미라이스처럼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개발 과정도 아주 눈물겹다고 해요. 영업부서나 이런 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다 모아서 대강당에 모아놓고 거기서 죽도록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후에 혼다 자동차가 경차 N박스를 내놨거든요. 이렇게 생긴 차, 이것도 사실 예쁘잖아요. 가격도 상당히 낮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차 시장의 경쟁이 엄청나게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다이하츠는 2014년 불과 3년 후에 초단기 개발을 하면서 새로운 경차를 6개 내놨습니다. 동시에 6개 내놨. 대단하죠? 아니 어떻게 경차를
자동차를 6개를 한꺼번에 내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떤 차들을 보면 개발 기간이 9개월밖에 안 되는 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차를 개발하자라고 선을 긋기 시작해서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부품 만들고 충돌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9개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충돌 테스트 하는데도 보통 한 달씩 걸리는데? 그러니까 충돌 테스트를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행 테스트? 주행 테스트 그거 하려면 또 몇 달 걸리잖아. 길거리에 위장막 차들 막 다니잖아요.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하고. 혹한기 테스트 없고 그냥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안 봤지만 우리 대충 알아. 이거 안 봤지만 이 정도 될 거야.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이죠. 일본에서는 현장에서 한번 무리하게 일을 시키고 그게 한번 가능해지면 야 어느 정도 무리하는 게 효과적이구만 이렇게 해석을 해서 더 무리하게 하고 더 무리하게 하는 거, 요게 경영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하츠가 생산 중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부품 공급사라든지 이런 데 보상하는 거 등등을 하면 9천억 원가량 손실이 추정된다고 얘기합니다. 9천억 원 손실이 될 거면 뭐하러 이렇게 속여가면서 만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니케이 신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내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직원들은 개발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압박을 상사한테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상사한테 이거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조직 문화가 공통적인 문제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있던 문화기도 하고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 수 있는 문화인데, 도요타 자동차의 그 문화 중에 하나는 출시를 정해놓고 일하는 거예요. 양산 개시를 정해놓고 이 양산 개시 를 지키는 건 절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초반부터 계속 밀리고 기획부터 밀리고 디자인에서 밀리고 뭐해서 밀리면 그럼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충돌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할 기간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개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개발 안 된다고 말하면 그거 어쩌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이걸 사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도요타는 구조조정도 열심히 하는 회사로 유명하죠. 마른 수건도 쥐어짜라 라는 게 도요타의 철학인데, 도요타의 디젤 엔진을 만드는 도요타 자동 직기 같은 경우는 2021년에서야 규제 인증 담당 부서를 설치했고요. 그러니까 불과 2년 전에 설치한 거야. 그전에는 규제 전문가 대신에 비전문가들, 일반 직원들이 직접 법을 막 공부해야 되고 규제를 직접 분석해야 되고 이렇게 강요당하는, 문제가 있어도 이걸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직 내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도요타 자동차 그룹을 보면요, 도요타를 정점으로 해서 여기 부품업체들이 쫙 이어지는 이런 피라미드형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게 점점 부담이 더 가중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요타 브랜드가 세계에서 자동차를 1000만 대 규모를 넘어서니까 이걸 달성하려면 이 부품업체들이 다 풀가동을 계속해서 부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도요타의 최고의 부품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는 덴소인데요, 덴소가 생산했던 연료 펌프, 이게 결함이 있어서 이걸로 리콜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몇 대 리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꾸만 더 늘어나서 이젠 30개 차종이 리콜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 안에서만 무려 430만 대를 리콜하게 됐어요. 덴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신 같은 경우에 변속기와 에어백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데, 이 에어백의 센서가 문제가 돼서 미국에서 작년 12월에 100만 대 리콜이 터지기도 했죠. 이런 상황인데도 도요타는 비용 감축을 한다면서 인원을 오히려 감축했죠. 2014년에 충돌 시험을 담당하던 담당 부서 인원들 60%나 줄였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70%가 줄었다고 해요. 야, 70%를 집에 보냈어? 와, 대단하다. 도요타가 엄청난 이익을 올리는 게 다 이유가 있었구만. 사실 지금의 도요타 문제 나오는 거, 도요타 문제 있다는 거, 이거는 갑자기 터져 나온 일이 아니죠. 털어보니까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동남아의 충돌 테스트에서 이렇게 노치 금 몇 개 그은 거, 요거를 넣었냐 안 넣었냐 가지고서 시작된 거잖아요. 여기서 3자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로부터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몇 년 전 일까지 다 굴비역듯이 주르륵 나온 건데, 이거 조사가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계속 결과가 나올 거고 이게 시작에 불과해요. 일단 아키오 도요다 회장은 다이하츠 때는 사과를 안 했습니다. 지금 3건의 중요한 사건 중에서 아키오 도요타 회장은 첫 번째 사고는 사과를 했고요, 다이하츠 때는 사과를 안 했습니다. 근데 도요타 렉서스 문제가 나오니까 급하게 또 이번에 사과를 했는데, 근데 뉘앙스가 약간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취임한 도요타의 CEO 사토 고지는요, 나아가기 위해서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를 중시하는 경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소홀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 내가 지시한 게 아니고
현장 사람들이 잘못했고 내가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현장에서 눈속임, 조작이 계속됐지만 경영진은 내부 고발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어요.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잘 보면 일본 특유의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영진이 어떻게 몰라? 차 나오는 과정이 4년이 걸리던 게 갑자기 1년 6개월 만에 나와버렸는데, 그러면 야 이게 뭔가 빼먹었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아예 안 했다? 그걸 몰랐다고? 이거 엉터리로 하는 걸 알면서 눈 감아주고 오히려 그걸 더 부추긴 거죠. 아키오 도요타 회장, 지난번에 우리가 신차를 이렇게 많이 내놓겠습니다, 전기차를 이렇게 많이 내놓을 거예요 라면서 이렇게 팔 펼쳐가면서 이렇게 보여줬던 그 사진에 있던 차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습니까? 경영진이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에 다이하츠 관련해서 다이야미 마코토라고 하는 3자위원회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다이하츠 경영간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도요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일본 너무하지 않나? 다이하츠가 어떤 회사예요? 지분 100%를 도요타가 갖고 있는 회사예요. 1989년 문제 생긴 이후에 12명 사장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 도요타 출신이 8명입니다. 다이하츠 직원들도 인터뷰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사히 신문 인터뷰에서 도요타에서 온 사람이 지금 다이하츠를 만들었는데 왜 다이하츠를 부정의 주어로 쓰냐, 이렇게 성토한다고 합니다. 도요타가 잘못한 거지 왜 다이하츠만 갖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분노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도 말장난으로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일본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요거 어느 정도 지나가면 또 그냥 잊혀지겠죠. 일본은 항상 그래왔으니까. 우리나라 얘기도 아니고 일본 얘기지만 참 답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언론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도요타의 문제, 언론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국민들이 강력하게 비판해서 도요타가 버릇을 확 고치는 계기가 될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도요타가 지금 사과를 하는데 제대로 사과를 하는 게 아니죠. 예전에 미국에서 연비 속인 경우에 우리가 보상을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일본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미국에서 연비 같은 것을 속였을 때 주유카드 같은 걸 줘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했죠. 당연히 정부기관에 벌금도 냈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보상 없습니다. 벌금? 글쎄 벌금 내기나 할까? 이런 상황에서 언론도 별다른 역할을 못합니다. 더 황당한 건 지금 저희가 일본 기사를 찾아보고 있는데 기사를 찾아보다가 삭제돼, 기사가 없어집니다. 저희가 처음 취재한 건 NHK 2호 기사인데 근데 링크를 가보면 삭제돼 있어. 아니 일본은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야? 이건 후지 테레비 기사인데요. 가보면 없어. 아니 기사들이 다 삭제돼. 일본 언론들은 도요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조차 못하나요? 여기 기사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문가들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다, 사람 생명을 다루는 에어백에 타이머를 걸어 실험을 했다는 건 사람이 죽던 말던 차만 팔겠다는 심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좀 세게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 기사가 사람을 죽이진 않잖아. 근데 도요타가 만든 차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게 누가 더 악질이야? 도요타 입장에서 이 기사가 악의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나? 누가 더 악질인데? 자, 일본 문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현대기아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겪는 게 품질 문제입니다. 품질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에러가 이렇게까지 있을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동차 개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어요. 실제 테스트보다는 시뮬레이션 테스트로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게다가 지금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면서 자동차들을 전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전기차로 전환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은데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차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철학을 갖는 거죠. 안전, 기술 이런 것에 타협하지 않는 거. 도요타를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도요타를 배우는 것에 너무 매몰돼 있었습니다. 언론사 자료를 보면 가이젠이다, TPS다 뭐 이러면서 갖가지 일본말을 가져다 쓰면서 일본 배우기, 도요타 배우기에 급급했는데 사실 이런 현학적인 말들을 다 빼고 나면 결국에 도요타의 철학은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거였습니다. 대단한 혁신을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더 잘 만들고 더 쥐어짜서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게 도요타의 철학이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바뀌는 미래에는 이런 철학은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변화를 하지 않고 기존 것을 답습하다 보면 절대로 미래를 만들 수도 없고 꼼수만 가득해질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도요타 배우기가 아니라 도요타의 허상을 깨트리기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